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화물차 노동자에게 최소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파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요. 화물연대는 계속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해마다 200명이 넘습니다.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요 원인입니다. 화물차 노동자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리고 있어 사고를 부른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도입된 게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차 노동자와 운송사, 운임을 내는 기업과 공익위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매년 운송 원가에 적정 이윤을 붙여 안전운임을 고시합니다. 화물차 노동자에겐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정부 용역 조사에서 이 제도 도입 이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이 각각 5.3%와 11.3%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은 컨테이너의 경우 20% 이상, 시멘트의 경우 2배로 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자고 주장합니다. 기름값이 폭등했을 경우에도 화물차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안전운임제가 됨으로 인해서 변동비와 고정비에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죠. 반면 기업들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하자고 주장합니다. 물류비 상승으로 원가 경쟁력이 악화됐고 운임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합리한 부대 조항 및 할증률, 그리고 시장 기능이 제한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노조와 경영계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오는 7일부터 안전운임제 계속 유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가장 많이 변한 게 그동안에 공짜로 하던 일을 우리가 이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목숨 걸고 한 발이라도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으면 이제 일하는 시간도 조금 조절을 하고, 방향을 4바리를 4탕을 해야 되는데 2탕만 해가지고 그때보다 수익성이 더 좋고 오히려 매출도 높고.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을. 목숨을 내놓고 운전대를 잡았다. 화물차 인생, 이러다 끝나겠거니 했다. 그런데 이제야 좋은 날이 오는 건가? 다시 한번 가슴에 희망을 품어본다. 건너뛰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10,000원, 20,000원씩 먹으면 운임이 당연히 벌써 10만 원이 깎여 들어가는 거죠. 도장 찍어주는 값을 내놔라. 그 도장 찍어주는 값이 뭐 한두 푼이 아니라 최소한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남는 거는 두 번째예요. 이 세금하고 이 차량 할부 이게 넣어야 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월 말만 되면. 제 돈 내고 제가 차가 사가지고 화물 운송업자들 돈 벌어주려고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나. 밑바닥 운임을 보충하려면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과적을 안 하면은 당장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탄 싣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 저녁 1시, 2시까지 일을 했어요. 제가 1년 일하고 쓰러졌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과로 때문에. 졸아요. 졸면서 2km, 3km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죠. 제가 죽는 꿈을 꾸고 비명을 지르고 딱 일어나면은 앞에 차들이 있고.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방지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투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동료들한테 막 가입원서를
이렇게 뭉탱이로 받아오던 시절이었거든요. 부산에서 이제 차가 멈추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항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아, 우리가 멈추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구나, 난리가 나는구나. 운송료를 인상하라는 요구는 곧바로 운임의 제도화로 나아갔다. 교섭을 해서 합의를 해놔도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지켜지지도 않고 운임을 법제화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정당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보장받을 수 없다. 표준요율제에서 표준 운임제로 바뀌면서 운임 법제화 투쟁은 본격화됐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화물연대의 모든 요구 안에 표준운임제 쟁취라는 단어가 구어가 들어갔죠. 전국에 있는 진짜 화물 노동자들이 이제 뭐 비조합원이든 조합원이든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다 거의 공장이 다 운송 거부 상태였으니까. 2008년 총파업으로 쟁취한 법제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안전운임제 법제화로 오랜 투쟁은 결실을 맺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원가에 더해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그동안 화물 노동자가 떠안았던 비용을 이제는 화주가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대기시간, 휴게시간도 포함시켜 공짜 노동 관행을 없앴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업무의 노동까지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제 근무 환경이 좀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죠. 안전운임이 되는 품목들은 다 지금 산재도 지금 적용해주고 이제 고용보험도 적용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운임을 적용받게 되면 노동기본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거 지름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시행 첫 해 진행한 설문조사는 안전운임제가 노동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단계 하청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제시하고 그 틀을 가둬놓으면 서브 업체들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운송사 2차, 3차 운송사들은. 그래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조합원들이 버티고만 있으면 돼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운임 결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그 운송료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막말로 표현하면 그냥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냥. 이 화주 회사에 물류 담당 대리 한 사람만 바뀌어도 운임이 깎였거든요. 매년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는 화물 노동자를 대표해 화물연대가 참여한다.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야죠. 표준임금 체계랑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별 노사정 협의가 제도화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별로, 산업별로 다 같이 단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안전운임 현장 적용 투쟁을 전개하면서 해당 차종조합원은 2배 이상 늘었다.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그 안전운임제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뭉쳐졌어요.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동일 업종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동일 임금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당연히 가능하다. 화물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증명해냈다. 화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노동자라고 얘기를 해서 노동자성 인정 못 받잖아요.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조차 하지 않았던 상대들을 이 안전운임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장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 화주들과 직접 교섭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힘을 더 계속 키워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노동 기준을 법적으로 정하고 사회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자본을 불러내고 더 큰 단결, 더 큰 투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동조합.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투쟁은 산별노조의 투쟁이었다. 공공운수노조였기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길 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산별노조의 미래를 만들어간다.